최근에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나스닥 주도주들이 막 상승을 해왔잖아요. 엄청나게. 네. 근데 요즘 이제 약간 흔들리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일주일인가요, 그죠? 지난주부터인가 그렇죠.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1,400불에서 1,800불 장중에 갔다가 1,500불로 밀려서 떨어지면서부터 뭐 소위 얘기하는 빅텍 주식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부담인 거죠. 다 누구든지 다 이게 약간 좀 과열이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그 가격 부담이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미국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알코아부터 아마 실적 발표할 큰 기업 중에서는 알코아가 알루미늄인가 뭐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 그게 이제 산업재니까 경기가 어떠냐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스탠리나 이런 금융회사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빅텍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뭐 2분기야 뭐 주가도 올랐고 변동성도 컸고 그러면은 금융회사들은 돈 벌기 좋았겠죠.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조업이나 빅텍 회사들 실적이 나오는데 과연 주가는 저만큼 달려가 있는데 실적이 그거를 정당화시켜 줄 거냐. 그렇죠. 불안한 거거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았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그 포워드 가이던스로 내놓은 게 3분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2분기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 같다.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이만큼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 이제 이것저것 이번 주부터 쭉 발표할 텐데 실적은 그만큼 안 됐겠죠. 아무래도 4, 5, 6인데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잡혔냐? 코로나가 지금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아침에 뉴스 보니까 사상 최대로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도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와 실적의 괴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될 것이다. 네. 급락의 수준의 어떤 네.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그럴 수 네. 있다라고 동의하시나요? 저요? 네. 아니 제가 그걸 알겠어요.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진짜 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라가면 주식을 더 사고 싶은 거고 급락이 오면 불안해서 팔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겠죠. 아마존도 나올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올 거고 그런 빅텍의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장이 만약에 거기서 아마존 주가가 급락을 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놓고 보면 뭐 주가가 그렇게 급락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측을 제가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거짓말인 거죠. 아니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계몽이 됐잖아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 이 장을 이 암흑 가운데서 이 끌어올린 게 개인들의 힘인데 이 개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야. 이런 생각들을 전부하고 있으면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막 이렇게 또 새로운 매수세가 막 확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또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러니까 환경은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좀 생각이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누구든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빅텍 주식들, 무슨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등등 팔고 싶지 않겠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는 수익 실현. 개인들이라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드라마틱했는데 1,800 팍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은 거기서 한번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뭐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상 이제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지금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왜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뭐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면 그 해당 주가가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거든. 이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트리거링해서 어떤 방향을 만들면 그 다음에 사람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 하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퀀트라든가 AI에 의해서 그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져서 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아닌데 미국 시장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최소한 50%는 넘어요. 7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상당히 크네요, 비중이. 그러니까 주가가 탁탁탁 움직이잖아요. 시장에 들어서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가가 막 다다다다다 하고 엄청 막 탁탁탁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아주 그냥 좀 긴장을 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런 거죠. 내가 시장을 예측했다가 그거 어렵잖아요. 시장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시장을 보고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언택트 관련 기술주들 이거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주도주로 해가지고. 그럼 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캐파가 있을 것이냐. 네. 여기서 적당한 이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뭐 S&P 쪽에 굴뚝주들 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모양, 오늘 우리 시장도 그랬잖아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보면 카카오, 그동안 주도주였던 카카오, 뭐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것도 조정받고,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게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경제적 봉쇄, 그 락다운을 지금 오픈했잖아요. 네. 그러면 베이스가 워낙 낮으니까 어쨌든 나오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많이 개선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왜냐면 중국에 지난주인가 보니까 그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수입이 늘어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수출이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전 세계가 다 지금 엉망진창인데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나? 그래서 전년 대비. 그리고 또 며칠 전인가 중국이 GDP 발표했는데 GDP 숫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소비 지표가 기대보다 좀 낮았어. 그러니까 확 밀리더라고. 주식시장이. 네, 네. 그게 언제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진짜 맞는 숫자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 숫자가 이상 삐끗하니까. 근데 어쨌든 anyway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향은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언택 주식들은 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더 올라가려면 최소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요. 근데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호전되는 모양으로 갖고 가면 유동성은 많아. 네. 이 돈들이 뭔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경기 관련 주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가 주도하면 시장은 계속 살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주도를 못하면, 근데 지금 상황은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뭐 코로나가 안 되잖아요. 컨테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제가 보기엔 통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아직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나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슈는 2차 이 경기 부양 이슈가 있잖아요. 네. 지금 처음에 이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한 번씩 다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다 썼잖아요. 금방 썼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의회에서 2차로 돈 한 번 더 주자 이런 얘기 나오고 유럽도 EU에서 오늘 다시 얘기한다잖아요. EU 그 긴급 지원금 그게 이제 EU는 왜냐하면 EU는 좀 어려운 게
여러 나라가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보면 돈 내는 나라는 북유럽 쪽이고 돈 받는 나라는 남유럽 쪽이니까 이게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 정책 자금들이 다시 한번 동의가 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미국 시장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실적에 따라서 S&P 500에 들어갈 수도 있고 편입될 수도 네. 있고 그렇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뉘고 있는데 S&P 500에 편입이 되면 되고 네. 안 되고의 차이가 그 테슬라의 어떤 그 기업 밸류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그 미국에 투자하는 상당히 많은 그 자금들은 벤치마크를 S&P 500을 쓰거든요. 그러면 S&P 500에 들어가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주가에는 좋은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테슬라가 만약에 진입이 된다 그러면 네. 반대로 빠지는 기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S&P 500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이 누굴 것이냐에 따라서 네. 예상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꼴찌 그 거기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예상을 하겠죠. 우리도 코스피 200 종목을 정기 변경을 하거든요. 자, 정확하게 모르겠네. 3개월마다 하는지 6개월마다 하는지는. 근데 정기 변경을 할 때 들어가는 종목들은 사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빠지는 종목은 사전에 주가가 빠져요. 근데 시장에서 예측을 하죠. 기준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종목은 빠질 것 같고 이러이러한 종목 들어갈 것 같다 하고 사전에 예측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파생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투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경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말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네. 트럼프 대통령도 금방 뭐 백신 나온다, 치료제 나온다. 그리고 나라 뭐 여기저기 그 제약회사들에서도 그런 발표가 되고요. 그런데 또 정부의 다른 정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는 뭐 셀트리온에서는 9월 달서부터 치료제가 항체제 치료제가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정부 발표자는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질본에서는 아직은 대책이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다는 건 그게 정말로 효과 있는 어떤 치료제거나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 시장의 메시지들을 정보로서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는 뭐 일단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식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죠. 왜냐하면 치료제나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혈장 치료제 갖고 하는 거. 또 하나는 항체 치료제. 근데 혈장 치료제는 제일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걸렸던 사람한테서 혈장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항체를 쓰는 거니까 그거는 안정성도 있고 효과도 있지. 근데 제한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몸에서 피를 뽑는 건데 그거는 그리고 그 걸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서 피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제가 보기엔 빠를 것 같고 효과도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걸 대규모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 그게 렘데시비르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도 뭐 어느 회사가 그걸 한다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렘데시비르도 효과가 제한적이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가격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치료제는 아닌 거죠.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대신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이거는 이제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임상 시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냐면 셀트리온이 임상 실험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질본이 얘기했던 거는 지금 당장은 없다. 당연히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는 거예요. 렘데시비르도 누가 그러던데 그 쓰면은 그 포도당 주사 맞는 거랑 비슷하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제약사나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 세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옛날에 임상, 일상, 3상 이렇게 갈 때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뭐 FDA도 마찬가지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넣어서 좀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가 있다고 봐요. 당장은 효과 있는 약은 없다. 그렇지만 진보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백신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어디였죠? 미국 회사 모데나? 모더나. 모더나. 예. 근데 거기도 55세 이상은 없다며요, 데이터에. 55세 이하만 했다며요. 근데 자연 치유력이 높은 연령대잖아요. 그 이하는. 예, 그러니까 왜 이제 백신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죠. 동물 임상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만드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지가 않대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무해하고 효과가 있느냐 이걸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건 이제 충분한 실험과 시간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동물은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백신을 넣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고 그 대조해갖고 비교를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사람한테 예? 백신을 넣어. 백신 넣는 건 가능하겠죠. 그것도 모르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 그게 가능하겠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멀쩡한 사람한테 집어넣는다.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넣고 이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한대요. 자연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하면 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대조해서 효과 있느냐 없냐 이걸 하는 건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한대 할 수도 있겠더라고. 거기는 뭐 중앙에서 딱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돼버리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중국에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걸 누가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엄청난 전략 무기를 갖게 되는 거다.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 정치학 그 역학관계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중국은 그걸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뭐 하긴 뭐 그 참 사람을 대상으로 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중국은 그래서 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질병본부가 얘기했던 거는 현재로서는 없던 얘기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현재로서는 그 약간의 가능성, 기대감 정도지 정말 어떤 뭐 내일 모레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그거에 너무 의미를 두고 치료제 이미 다 개발됐어. 백신 다 이제 개발 거의 완성 단계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 관점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 치료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백신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종합하시면서 쉽게 어떤 단정 짓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아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서 뭔가 해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면의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만큼 혼란스러운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